선형계획법? 네, 네. 그게 2차 대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군수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네, 네, 네. 현대전도 그렇지만 결국은 병참이잖아요. 군수고 네, 네, 네. 어떻게 수학과 또 관련이 되죠? 선형계획법이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최적화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 제일 간단한 형태가 리니어 프로그램이 선형계획법인데 그걸 보통 LP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큰 역할을 한 게 군수품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쓰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왜냐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비용적으로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이런 최적화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옛날에 이제 비디오 가게 때 비디오를 비셨잖아요. 네, 비디오 가게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띄워주세요. 비디오 가게라고 해서. 예, 옛날에 비디오 가게는 이제 영화를 저희도 비디오로 빌려서 문제는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비디오 가게 가면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빌려가서. 그때 핫한 영화는 대부분 네. 이제 영화가 딱 내리면 바로 비디오로 나오는데 그렇죠. 네. 바로 한 달 정도는 대기가 있는. 근데 어떤 가게는 가면 이게 재밌을 것 같으면 미리 똑같은 영화를 한 10개씩 이렇게 사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가게들은 좀 이렇게 빌릴만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두 개는 못 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늘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거든. 비디오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 영화가 어느 정도 비디오를 놔둬야지 고객들이 적절히 빌려가고 남지도 않으면서 최적의 어떤 해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연구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추가로 또 있어야 되는 게 하드웨어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이론인데 이거를 현실 가능하게 하는 이 하드웨어가 없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은 20,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컴퓨터적인 것들이 그 능력을 발휘를 못 하다가 컴퓨터가 이제 그 능력이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오히려 또 그런 발전이 안 돼가 지금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가상현실 같은 거. 가상현실 같은 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통신에서 데이터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G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6G가 나와가지고 이론적인 겁니다. 1초에 한 1테라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전송량이 될 때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수학적으로는 이미 가능하죠. 심지어 지금 6G는 벌써 논문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최저가 10도 다 나와 있고. 저번에 한번 재밌는 글을 한번 읽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전에 헬리콥터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네. 뭐 아주 오래전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해서 헬리콥터를 그렸을까? 저희는 보통 의구심을 갖는데 그 글을 아예 반대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해보자로 현실화 해보자 해서 아마 그 방향대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상하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상상하면 그것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생겨나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상력이 항상 중요합니다. 딥러닝 하는 데 있어서 신경망 회로? 딥러닝에서 신경망 회로는 어떤 그러니까 신경망 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함수 형태를 아까도 지금 2차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신경망 회로는 저희가 뇌에 있는 신경들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함수 형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 그냥 다 2차식이 거의 없고요. 1차식입니다. 1차식이란 거는 그냥 변수에다가 상수 이렇게 개수를 그냥 곱해있는 형태들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1차 함수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약간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어서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랑 액티베이션 함수는 뭡니까? 1차만 온 다음에 사람 이제 뇌 구조를 본 거죠. 어떻게 이게 전기 신호가 가는지를 봤더니 그럼 수학자들이 뇌과학도 같이 예. 그거는 수학자라기보다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그럼? 인지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 뇌과학 하시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결합돼서 함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기 신호가 와서 언제 전달되는지 봤더니 전기 신호 양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아지면은 이게 스레숄드를 넘어가면서 전달하는데 그런 구조로 만들자 해서 함수에다 어떤 비선형 함수를 끼워 넣었는데 그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값이 커야지 이게 액티브하고요. 안 넘으면 그냥 0으로 돼버려요. 쉬운 예로 마이너스 17 이렇게 넣으면 함수 값이 그냥 계속 0이에요. 근데 내가 20 이렇게 30 이렇게 큰 수를 넣으면 어떤 값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선형 함수를 넣어서 계속 합성 함수를 했습니다. 합성. 그래서 합성을 많이 시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함수. 합성 함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뭐라냐면 딥하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 그게 적으면 샬롯.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코딩 정규 과목으로도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코딩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코딩은 배워야 됩니다. 영국대 지금 의대 1학년 학생들도 파이썬을 다 수업을 듣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의대생들이 왜 파이썬을 배워야 하냐.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미래가 되면은 아무래도 다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또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코딩 배운다고 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점점 컴퓨터 활용, AI 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 거겠네요. 네.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물어보는 게 여기 있는 여성분 국적이 어디냐 하면 뭐 유럽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남미 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결국 이제 답은 뭐냐면 실존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예. 근데 지금 이게 사진만 처음에 나왔을 때도 다들 와 이랬는데 목소리까지도 다 되고요. 지금 영상도 되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면 교수님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형이야 이러면서 진짜 형이 형 목소리로 내한테 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 큰일 났다.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뭔 일이냐 했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어떤 정보들도 다 갖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나 카드사나 증권사에 상담한 다 녹음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녹음이 된 게 다 데이터가 될 거고 네네. 그걸 해킹했다. 네. 가족관계부터 모든 정보가 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향후에 아마 실제 데이터 양은 거의 10% 이하로 감소하고 90% 정도는 전부 생성 데이터로만. 생성형 데이터는 AI가 만든 데이터라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이제 실제랑 가짜를 구별을 못하고. 그럼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실제와 가짜라는 게 정의가 뭐냐. 우리가 실제라는 건 전부 인지적으로 아는 거죠. 오감이 이제 느끼는 건데 오감만 조정해 버리면 이제 실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죠. 그렇죠. 특히 이쪽 이공계 쪽, 자연과학 쪽 하시는 분들이 AI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시고 더 네, 많은 도움을 네, 받는 네,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생물학 쪽에는 단백질 규명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모델, 알파폴드 같은 모델이 나오면서 그 모델이 기존에 못했던 굉장히 오래 걸렸던 일들을 거의 뭐 30분, 1시간 만에 다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생물학에도 아주 혁명이다.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 반도체 칩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떻게 회로를 자른지 이런 것도 효율성이 더 올라갔다. 이런 게 내이체로 일어나 있고. 심지어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시켜서 해보고. 이제 그게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올림피아드 문제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전부 다 AI가 저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된다. 기업에서도 산업에서도 상당히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쿠팡을 저희 집에서 매일 거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 배송을 하는데 새벽 배송이 사실 보면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구 근처에 창고에다가 그 상품들 다 넣어놓고요. 새벽에 그냥 배달하면 되기 때문에 멀리 현지에서 안 오고 가까운 데서 오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 상품을 얼마큼 거기에 창고에 넣어놔야 돼. 미리 예측해서 갖다 놔야 되는. 네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야채 같은 건 다 썩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들도 많고 넣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약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쿠팡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사업들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이런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스포츠 쪽에도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AI 하는 기업이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축구 팀들에 납품하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비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 팀이 어떻게 되는지 이길지 안 이길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거의 다 쓰여지고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갈 분야가 상당히 네. 많아진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도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네. 소프트웨어를 결국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는 수학자를 포함한 네. 사람들이 해야 될 네. 네. 역할이겠죠. 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네. 한번 느끼게 되고 수학적 상상력이 인간의 삶에 정말 큰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꿈꾸는 수학적 상상력은 뭐가 있으세요? 꿈꾸는 상상력요?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학자로서. 수학자로서요. 그냥 인공지능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차원이 높고요. 차원이 높다는 거는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냥 원점에 제가 딱 있고요. 원점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고차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이제 고차원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학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예. 결국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복잡한 걸 단순하게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최적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결국 거기에는 노력과 상상력이 같이 들어가요. 네. 실생활 이런 문제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분야가 있으시죠? 기본적으로는 의학 쪽이 의학 쪽.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과도 아주 관련이 깊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 여러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미래에 크게 될 학생들
학생들이 아마 커서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네. 교수님 대학원생 제자도 많고 네, 네. 제자들이 또 다 그런 거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네, 네. 그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네,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최하연 교수님과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I 시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 번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최하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수학적 연구에서도 큰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my